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지만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준다고 한다. 인간의 수명은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기대 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는데 100세까지 살지 못하더라도 100세를 전제로 인생 설계를 하고 그에 맞추어 자산 관리를 해나간다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 인생 제2막을 70대까지만 설계하고 80 이후의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어느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생존해 있는 1945년생 해방둥이 중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남자가 23.4%, 여자는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오래 살면서 짧게는 2에서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앓으면서 가족들에게 심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떠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간병비, 생활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의료비는 관련 보험을 들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녀가 곧 자신의 노후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자녀들은 예전의 부모들처럼 부모 봉양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해서 자녀의 사교육비 그리고 결혼비용 등으로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노후 대책을 소홀히 하는 일은 분명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 교육에 몰입했기에 명석한 두뇌들이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과 6대 군사 강국으로 도약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식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게 됐다. 노인 빈곤 문제는 급기야 심각한 사회 문제에 이르게 됐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부모가 지원하면 자기가 알아서 진로를 개척해 나간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 후 30년에서 50년을 부부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내 집 마련이다. 집은 재테크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역모기지론 형태의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은퇴 후에도 은퇴 전 소비의 70% 정도의 재화가 필요한데 경제활동 관련 비용은 줄지만 레저활동과 의료비 지출 등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재산 탕진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데라며 부모 봉양을 요구하면 자식들은 부모된 도리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한다. 요즘 결혼은커녕 제 앞가림도 못하는 자녀가 캥거루처럼 부모 곁에 붙어 살고 있다. 반대로 부모가 능력이 없어 자식에게 얹혀 살게 되면 자식은 부모를 무능하다고 치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부모 세대의 순환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안정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세대는 이제 생각의 변환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의 자식 사랑 방법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결혼을 중심 시점으로 잡는다. 물론 서구에나 일본에서는 성인이 됨과 동시에 독립시키지만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식은 희미한 옛사랑이라 하지 않던가.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이 된 자식에게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이제 자식과의 관계는 가까운 타인이라고 생각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그러면 자식을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생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효도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갚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효도해야 하지만 세상이 너무 변해서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의 가정이라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현대의 자식 사랑이다. 빈 둥지를 지키는 노인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노후 준비의 막바지에 서서
그들을 보면 꼭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빈 껍데기 같은 늙은 몸을 이젠 자식이 외면하는 세대가 왔다. 뉴스에서는 심심찮게 고독사한 노인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는 결코 남일 같지가 않다. 부모 측면에서 볼 때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자녀들이다. 자녀를 이렇게 기르다간 자녀들의 미래도 망치고 부모들의 노후도 망치게 될 것이다. 자녀 때문에 노후가 불행해진 전 직장관 혹은 고위직 은퇴자들의 얘기가 화제를 모으며 매각 물건의 20%가 부모 집을 담보로 자녀가 사업 자금을 빌려 쓴 것이라는 은행 측의 분석이 있다. 평생을 쌓아서 올린 공든탑이 자식으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례가 허다한 세상이다. 자식의 빚 때문에 늙음하게 단칸 전세방을 전전하는 부모들을 보며 지금의 어머니들은 이제 자식 사랑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영국 속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악성 보험은 자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며 요즘 회자하는 말로 자식을 얻은 기쁨은 잠시뿐이고 그 대가는 길고 혹독하다라는 말은 참으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언제 어떻게 아름답게 자녀들을 놓아버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가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꽤나 부담이 되는 수준의 학자금과 결혼비용으로 많은 재산을 지출하면서 이를 좀 더 슬기롭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일찍 독립시켜 새방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이뤄가면서 삶의 가치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 단언컨대 때가 되면 과감하게 자식으로 인한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노후와 노년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결산이 잘못될 수도 있다. 홀로 살다가 죽은 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 발견되는 게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살아가는 방법과 형식은 다르지만 노후는 또 그대로 중요한 일상이다. 어떤 면에선 더 예민한 측면들이 많고 보호받아야 할 조건도 많아진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이 꼭 필요하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곧 죽은 목숨이라는 말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다. 사실은 절실하게 돈이 필요한 시기는 노년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해체된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애써 키운 자식들은 무난전화도 없다. 믿기 어려우면 늙은 다음에 겪어보면 알게 된다.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고 늙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인지는 경험하면 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기의 노후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일까? 물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법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후와 노년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기는 늙지 않을 줄로 안다. 그래서 노후라는 단어 자체에 실감이 없다. 간부 사원인 중장년들도 자기의 내일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이 크게 부족하다. 노후는 언제나 머나먼 일이고 남의 일일 뿐이다. 개념이 없으니 구체성을 가질 수 없고 구체적이지 않으니 절실하지도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정년이 되어 현역을 떠나면 노후는 늑대처럼 갑자기 앞에 나타나고 그만큼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개념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나 내용이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첫 단계는 노후와 노년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파악하는 일이다. 노후에 대한 생각과 개념만 분명하다면 충분히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 잘 준비된 노후는 언제나 행복을 약속한다. 다른 하나가 바로 막연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렴풋하다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되겠지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시대는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하던 미풍양속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의 70% 이상이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가장 불쌍한 늙은이가 가진 것이 없어 늙음하게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노인들이다. 아들이 출근하면 며느리의 눈치 때문에 밖으로 걷도는 인생은 처량하기 그지없다. 공원 벤치에 나가 앉아 있거나 전철을 타고 시간을 보내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뜻밖에도 많다. 겨울철이면 그나마도 어려워진다.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저 막연했기 때문이다.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을 때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노후 준비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고 냉정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고생길에 들어서는 게 노년이다.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그걸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 가족에 대한 가장의 책임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빠듯한 수입으로 식구들을 먹이고 애들 교육하려면 저축은 꿈도 못 꾼다. 전국의 임금 근로자 2150만 명 중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60%인 129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바로 큰 함정이 있다. 노년이라는 현실은 그런 절박한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저축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죽은 목숨이다. 돈이 없는 늙은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보다 더 어려운 비참한 노인 계층은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노후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된다. 눈 딱 감고 수입의 30%는 떼야 자기가 사는 것이다. 노인이 된 후에는 아프기만 했지 별 소용이 없다. 처참한 홀몸 노인이 안 되려면 부부금실도 좋아야 하지만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 황혼이혼이 신혼이혼보다 많은 게 지금의 세상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가치가 돈보다 못한 비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막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2022년 학원 등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이다. 자녀 2명을 사교육시키는 경우 한 달에 평균 8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것이다. 사실은 모든 가정의 학원비는 이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엄마들이 알바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 강남의 경우 상당수가 1인당 월 3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지출하고 있다. 과외 열풍에서 자유로운 가정은 없다. 만약 자식의 과외 때문에 저축할 수 없다면 노후에 부족한 돈은 누가 마련할 것인가?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해 돈을 마련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남들 따라 경쟁하지 말고 내 처지에 맞는 지출로 줄여야 한다. 나를 위한 저축이 먼저라는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자식의 과외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과 노후가 더 중요하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자식을 위해 치른 희생이 처참한 노후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재앙은 막아야 한다. 어느 결혼 전문회사 조사에 의하면 젊은 한 쌍이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합계 평균 약 2억 5천만 원이다. 20대 30대 초반 젊은이들에게 이런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이 돈은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있는 집이라면 푼돈이겠지만 빠듯한 보통 가정에서는 엄청난 지출이 된다. 빚까지 질 수도 있다. 잘못된 결혼 문화이면은 틀림없지만 아직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가정이 적다. 통계적으로 보면 젊은이 10명 중 1명만이 스스로임으로 결혼하고 있다. 자식의 결혼 비용. 이 엄청난 지출은 부모의 노년을 좀 먹는 가장 큰 해충이다. 분수에 맞는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벌어서 하게 하든지 양당 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식의 결혼 비용 때문에 노후가 흔들린다면
그건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니다. 결혼식은 잠깐 지나가지만 힘든 노후는 끈질기고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자식들의 결혼식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더 이상의 낭비와 허례허식은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주 냉혹하다.